대한광통신, 신저가까지 흘러내렸던 이 광통신 테마주가 오늘 장중에 무려 17% 넘게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도 바닥이 어디인지 도무지 안 보이게 힘없이 아래로만 흘러내리던 종목이라 오늘 이 갑작스러운 급반등이 더더욱 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이 종목 문자가 쏟아졌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제가 어제 이 종목은 거래량이 바싹 마른 상태라 그 거래가 다시 붙는 첫 신호가 진짜 열세라고 짚어드렸는데 바로 오늘 그 신호가 확 터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반등도 무슨 큰 뉴스가 새로 나와서라기보다 지금 화면 속 거래량하고 거래원 창구를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종목의 수급과 흐름을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급등의 답부터 거래량에서 찾아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거래가 뚝 끊긴 채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다 지쳐서 빠져나가 버린 그런 소외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종목 평소 하루 거래를 훌쩍 넘겨서 벌써 어제 하루치에 육박할 만큼 거래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급등주가 이렇게 한참을 말랐다가 어느 날 거래가 다시 확 터진다는 건 그동안 빠져있던 흥분해서 사려는 손이 그 자리에 한꺼번에 다시 몰려든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오늘은 거래원 창구를 보면 외국계 대표 창구하고 국내 기관까지 이 종목 매수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외국인이 잘 안 건드리던 이런 개인 종목에 외국계 매수까지 붙었다는 것도 오늘만큼은 분명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종목은 원래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개인 심리하고 그날그날 거래량이 방향을 통째로 쥐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신저가까지 밀리는 동안 흥분했던 개인이 다 지쳐 빠져나갔다가 오늘 그 자리에 다시 확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급등주는 이렇게 거래가 한번 바싹 마르는 구간을 지나야 비로소 바닥을 잡을 준비가 되는데 오늘이 딱 그 거래가 다시 붙는 첫날인 셈이거든요. 다만 이 회사가 아직 이익을 못 내는 적자 상태라 이 반등이 실적이 좋아져서 나온 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급등은 무슨 새 재료보다 거래량하고 개인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만들어낸 낙폭과대 반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도 같이 볼게요. 어제까지 짧은 음봉으로 바닥을 기던 자리에서 오늘은 몸통이 아주 큰 장대 양봉이 위로 쭉 솟구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 아래 거래량 막대가 오늘 유난히 크게 솟았는데 급등주는 이렇게 거래가 실린 날이라야 반등에 진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며칠을 흘러내리던 종목이 신저가에서 하루 만에 거래를 잔뜩 동반한 큰 양봉을 세우는 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한번 잡아보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위쪽엔 5일선부터 위 이평선들이 아직 다 아래로 누르는 역배열이라 큰 추세를 되돌리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오늘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딱 오늘 하루짜리 불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내일 모레까지 며칠 더 살아서 이어지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급등주는 이렇게 거래가 하루 반짝 터졌다가 다음날 다시 뚝 마르면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둘째는 요즘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붙은 외국계 매수하고 개인 매수가 위쪽 이평선 저항을 밀어 올릴 만큼 힘을 유지하느냐고요. 이 두 개가 같이 확인되면 오늘 반등이 비로소 진짜 바닥 신호가 되는 거고 아니면 테마주 특유의 잠깐 튀고 마는 반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광통신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가총액 1조 남짓한 이 광통신 테마주가 그동안 눌려있던 신저가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며 오늘 아주 강하게 반발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말라있던 거래가 다시 붙고 여기에 외국계 창구까지 매수에 붙었다는 건 적어도 이 바닥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실적이 아직 적자 상태라 이 반등이 탄탄한 재료 없이 수급하고 개인 심리로만 끌고 가는 자리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거래가 살아난 건 분명한 신호지만 아직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자리로 봐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급등이 반갑다고 흥분해서 더 얹기보다 이 거래량이 며칠 더 살아있는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테마주 반등은 거래가 식는 순간 되돌림도 그만큼 훨씬 빠르게 나오니까 오히려 오를 때일수록 욕심을 조금씩 덜어두시는 게 마음 편하고 안전하거든요. 새로 노리는 분이라면 오늘 장중 급등을 그대로 쫓기보다 거래가 며칠 더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아요. 특히 이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큰 테마주인 만큼 한 번에 크게 실을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대한광통신 이거 하나는 꼭 챙기세요. 오늘 급등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어제까지 바싹 말랐던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만든 낙폭과대 반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급등폭이 얼마나 큰지에 흥분하기보다 이 거래량이 며칠 더 살아서 붙어주는지하고 외국계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이 오늘 바닥을 확인한 이 광통신주가 비로소 진짜 방향을 위로 트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대한광통신 오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만 짚어드리는데 방송의 타점까지 전부 담기엔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5445-2634로 대박 이 두 글자만 문자 주시고 지금 평단이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해드리는데 장 열리기 전에 관심 종목이랑 매수 매도 구간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종목이랑 매수 구간 그리고 왜 그 종목을 보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비용은 전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무료예요. 가끔 이런 거 안내드리면 나중에 뭐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장중 내내 이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혼자 보나 같이 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말고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광통신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신저가까지 밀렸던 광통신 테마주가 오늘 바싹 말랐던 거래량이 폭발하고 외국계 매수가 붙으면서 크게 반발한 자리예요. 새 뉴스가 아니라 거래와 심리가 만든 반등인 만큼 이 거래량이 며칠 더 살아있는지가 진짜 승부처고요. 그 방향이 확실해지는 순간 제가 바로 다시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요즘 해외 공장이나 물류 창고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장면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주문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건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로봇입니다. 그것도 공장에 고정돼서 팔 하나만 움직이는 옛날 로봇 말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쪽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봇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잖아. 맨날 곧 온다고만 하고 안 오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짜준 동작만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멈춰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로봇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10년을 못 넘던 벽이 인공지능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는 기술이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드느냐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생산 라인을 깔고 물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힘을 내는 모터, 주변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잘 만드는 회사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런 쇳덩이 정밀 가공은 수십 년 쌓아야 되는 기술이라 새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을 누가 파느냐는 아직 승부가 안 났지만 그 안에 부품을 넣는 회사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물건을 팝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사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장이 딱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하필 지금 급해졌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 쓰는 값이 감당이 안 되게 올랐어요.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을 못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무거운 걸 나르는 자리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다들 늙어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 수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 한 대 값이 사람 한 명 2, 3년 인건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회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온다는 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행 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이 끝나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 반년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기대만 앞서갔다는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새로 열리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망하는 시기를 꼭 거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곧 세상이 바뀐다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고 몇 년 뒤에 조용히 진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실망 구간에 실제 주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오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교차 지점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지금 로봇 부품 쪽이 딱 거기에 서 있어요. 관심이 식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그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곳에서 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그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돈이 언젠가 다음 자리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릴 때는 항상 부품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고 그 실적을 확인한 돈이 뒤늦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부품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만 있고 매출은 없는 회사는 아예 뺐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하면 그건 추천이 되어버리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하루 이틀 확 튀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정작 차분히 담으려던 분들만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로봇 부품 쪽 종목이랑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영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